김숙자 여사님께서는 두 자녀분의 상속권을 모두 박탈하셨습니다. 대신 보상금 480억 원의 대부분을 이분에게 남기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엄마잖아. 내가 억척같이 살면 돼. 민수야, 선영아, 엄마가 너희들 굶기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말만 수없이 되뇌며 새벽을 맞았다. 20살 철모르던 사랑은 나에게 세상의 가장 큰 무게를 안겨주었다. 아이를 가진 순간 세상은 나를 미혼모라는 차가운 이름표와 함께 뒷골목으로 내몰았다. 친정? 그들은 나를 문 밖에서부터 피했다. 명절은 가장 잔인한 날이었다. 이모의 냉정한 눈빛, 사촌들의 수군거림, 내 팔자니 내가 감당하라는 외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들의 번듯한 집 대문 앞에서 짐을 싸들고 돌아오는 것이 익숙했다. 민수야, 이모가 해준 김치찌개는 매워도 몸에 좋아. 선영이는 우유 꼭 다 마시고 가. 엄마는 괜찮아. 조금만 자고 다시 나갈 거야.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아이의 작은 질문에도 목이 메어왔다. 뜨거운 물에 불고 독한 세제에 절여진 이 손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훈장이란다. 차마 말해주지 못했다. 나의 이력서에는 10년 동안 20개가 넘는 직업이 찍혀 있었다. 새벽 3시 30분 신문 배달이 첫 번째 일이었다. 서울의 달동네 좁고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신문 뭉치의 무게는 나를 짓눌렀다. 한 번은 겨울 빙판에 미끄러져 갈비뼈에 금이 갔지만 진통제를 먹고 다음 날 새벽 다시 가방을 맸다. 하루라도 쉬면 당장 월세가 밀리고 아이들의 학원비가 끊긴다. 그 고통보다 아이들을 굶기는 고통이 더 무서웠다. 아침 7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곧바로 건설 현장 식당으로 향했다. 인력시장의 시선은 더 차가웠다. 미혼모라는 사실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남자들은 나에게 불쾌한 농담을 던졌다. 나는 묵묵히 접시를 닦았다. 말할 시간에 접시 하나라도 더 닦는 것이 내 생존 방식이었다. 접시 하나당 10원. 손목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10원, 10원, 10원을 세었다. 내가 고생해도 괜찮다. 이 아이들만 성공하면 내 삶은 의미가 있는 거다. 내 삶은 이 아이들의 배경이 되면 충분하다. 성공의 배경? 그래. 그것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다. 그렇게 15년을 악착같이 모아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마련했다. 곰팡이 없는 방, 해가 잘 드는 곳. 그곳이 나의 지상 낙원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기꾼이 나타났다. 숙자 씨, 이렇게 악착같이 일만 하면 언제 부자 됩니까? 내가 보니까 숙자 씨는 운이 좋아. 내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 딱 6개월만 불려서 전세 보증금 2배로 만들어주겠다니까. 5천만 원이면 1억이 돼. 아이들 더 좋은 학원 보낼 수 있어. 그 사기꾼 박 사장은 내게 천사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는 내가 가장 약한 순간 아이들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내게 고급 시계와 정장,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다. 내 전 재산 15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5천만 원. 나는 그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 돈을 모두 건넸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통장에 1억이 찍힐 날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 후 박 사장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내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내 돈, 내 아이들 전세 보증금. 박 사장,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서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 돈을 잃은 슬픔보다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나를 짓눌렀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 사람을 믿지 마라. 이 세상에서 믿을 건 오직 내 두 손으로 번 돈뿐이다. 하지만 그 손마저 사기꾼에게 속아 좌절했다. 그 후로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아이들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숨겼고
더 독하게 일했다. 닭을 튀기고 건물을 청소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했다. 아이들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아이들은 마침내 성공했다. 민수는 대기업 팀장이, 선영이는 유명 학원 강사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할수록 내 존재는 희미해져 갔다. 전화는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그리고는 끊겼다. 명절,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갔다. 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 현관문은 나에게 열리지 않았다. 나는 20년 된 낡은 소파에 기대어 홀로 남겨졌다. 여사님, 죄송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 산재 처리는 어렵습니다. 치료비는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50대 후반, 지하철 계단 청소 중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쳤다. 10년 전 사기 피해로 돈은 없었고 몸마저 망가졌다. 수입은 완전히 끊겼고 밀린 월세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게 내 팔자인가? 미혼모로 평생 고생만 하더니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길거리로 나앉는구나. 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성공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쫓겨나듯 서울 외곽의 허름한 희망 노인 쉼터로 갔다. 선영아, 엄마한테 전화는 해봤냐? 나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 이번 승진 놓치면 안 돼. 내가 지금 엄마한테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민수는 어머니의 소식을 동생에게 미루며 죄책감을 털어냈다. 그는 어머니의 쉼터 생활을 일시적인 불편으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고급차와 고급 시계를 닦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오빠는? 오빠가 팀장이니까 오빠가 모셔야지. 나도 애들 사립 유치원비 대느라 빠듯해.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 안 하시는 걸 거야. 곧 방문해야지. 선영이의 합리화는 더 이기적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며 굳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는데 더 몰두했다. 고지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고통은 미뤄도 되는 숙제였다. 너희들은 내가 낡은 소파였지. 언제든 내다 버려도 되는 소파. 쉼터의 차가운 방에서 나는 매일 밤을 울었다. 10년 전 사기꾼에게 돈을 잃었을 때보다 자식들에게 존엄을 잃었을 때가 더 아팠다. 그들은 나의 가난을 부끄러워했고 그들의 성공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살아야 엄마도 뿌듯하신 거야. 우리가 성공하는 게 효도지. 맞아. 돈 몇 푼 들이는 것보다 이게 더 큰 효도야. 그들의 합리화는 완벽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완벽한 효자, 효녀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차려입은 명품 옷과 그들이 누리는 사치를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이 내 닳고 다른 손으로 일군 것인데 쉼터에는 나처럼 버려진 노인들이 많았다. 모두 자식 잘 되라고 희생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우리는 모두 자식들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그림자들이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에 서로의 낡은 삶을 나누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오늘 반찬이 영 시원찮네요. 제가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 사왔어요. 드시고 힘내세요. 아이고, 너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보면 저희 할머니 생각나요. 제가 꼭 성공해서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준수. 그는 같은 쉼터에서 힘들게 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이었다. 그는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의 짐을 들어주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에게 나는 돈 달라고 할까봐 불안한 어머니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었다. 그는 쉼터의 모두에게 공손했다. 나는 깨달았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소년이 나의 전부인 두 자녀보다 더 나를 생각하고 있음을. 그는 나의 마지막 위안이자 다시 살아갈 힘이었다. 나의 두 자녀는 나를 외면했지만
세상은 나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일까? 쉼터 생활 6개월째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낡은 쉼터에 고급 외제차와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들어선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나의 삶에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확인차 여쭙니다. 두 자녀분 민수님과 선영님의 상속권을 모두 박탈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여 최고급 요양시설을 계약하려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480억 원의 상속인 자격을 되찾기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던 준수의 눈빛과 다릅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가 10년 전 박 사장에게서 봤던 욕심과 탐욕,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민수님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쉼터에 매일 찾아와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20년 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밥집을 찾아가 포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그 정성이 내가 허리를 다쳐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이 내게 바친 것은 물질의 유혹일 뿐 어머니에 대한 존중은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행하십시오. 이 돈은 외할머니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부와 증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어오면 저는 법정에서 내가 쉼터에서 버려졌던 6개월간의 고통을 증언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될 경우 두 자녀분이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렸을 때 저의 존엄은 이미 세상에 짓밟혔습니다. 이제 그들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이 돈으로 존엄 회복 기금을 만들 것입니다. 준수는 저에게 돈이 아닌 존중을 가르쳐준 아이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 친자식들보다 더 저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학업을 마칠 수 있는 학자금과 작은 오피스텔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자녀들에게는 편지 한 통과 함께 1천만 원만 남겨주세요. 그들이 내게 줬어야 할 최소한의 존중의 값입니다. 그들이 이 돈을 보고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존중을 잃었다고 생각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의 이 행동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잃은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다 오해예요. 오빠, 이러지 말고 무릎 꿇어.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 오피스텔 방 하나 비워놨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평생 모실게요. 늦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버림받던 날들의 고통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너희는 내가 가난할 때 나를 짐짝 취급하며 버렸고 이제 너희는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뿐이다. 너희가 흘리는 눈물은 잃어버린 돈에 대한 눈물이다. 너희의 눈물은 내게 10년 전 사기꾼의 눈물과 똑같이 보인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480억 원은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너희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다. 너희는 어머니와의 관계 그 자체를 잃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긴 것은 편지 한 통과 1천만 원이다. 그 돈은 너희가 나에게 줬어야 할 최소한의 존중의 값이다. 어머니가 모든 상속권을 박탈하셨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민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성공적인 가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보자. 너희는 그곳에서 내가 허리가 부러졌을 때 너희가 쉼터로 보내버린 진실을 온 세상에 공개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성공적인 이미지는 단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너희의 탐욕 때문에 얻게 될 결과다. 나는 이제 너희의 짐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2번 버렸다. 돈이 없었을 때,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민수와 선영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480억 원의 3분의 1, 최소 160억 원은 우리의 몫이다. 의뢰인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머니께서 법정에서 폐륜에 가까운 진술을 하시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쉼터에 버려졌던 사실, 심지어 20년 전 사기 피해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까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 유치원에서, 내 남편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명예가 무너질 것이다. 480억 원을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민수는 고뇌했다. 그는 회사의 차기 CEO 후보였다. 이 소송은 그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는 480억 원과 그가 쌓아 올린 성공적인 이미지를 저울질했다. 결국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했다. 아니, 돈을 잃는 것보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더 두려웠다. 소송 포기. 우리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선영의 소송 포기 뉴스가 작은 경제지에 실렸다. 480억 유산 상속 포기. 배경에 어머니의 강경한 의지 작용.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친구들은 그들을 비웃었고 직장 상사는 그들을 냉랭하게 대했다. 그들은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잃었다. 선영은 남편과 크게 다퉜다. 당신 어머니에게 왜 그 돈을 받지 못했냐고. 민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빼앗겼다. 그의 동생이 유산을 포기한 문제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다. 그들은 평생을 쌓아 올린 가짜 성공의 탑이 어머니의 편지 한 통에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이 삶의 기회,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존중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준수는 숙자 여사가 자신에게 준 돈을 상속이 아닌 삶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는 오피스텔 대신 작은 고시원 근처에 월세방을 얻고 남은 돈으로 학업에 전념했다. 숙자 여사의 유언은 그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준수는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첫 출근 날 그가 찾아간 곳은 숙자 여사가 설립한 서민 사기 피해 법률 지원 기금 사무실이었다. 그는 변호사가 되어 숙자 여사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다. 숙자 여사가 설립한 희망 노인 복지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숙자 여사는 더 이상 청소부나 접시닦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노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가 설계한 요양시설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공간으로 유명해졌다. 한 기자가 숙자 여사에게 물었다. 어머니, 480억 원 중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돈 대신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는 고통이 그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존중을 배우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불쌍한 노인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한 존엄한 인간이다. 숙자 여사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한 인간으로서 남은 삶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의 고생이 남긴 흔적 대신 평화와 보람이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존엄을 위한 선택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민수와 선영은 겉으로는 여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내부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생겼다. 480억 원을 잃은 경제적 손실보다
어머니를 잃은 정신적 공허함이 더 컸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식들 앞에서 패륜적인 부모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480억 원 유산 이야기가 학교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가 될 때마다 고통받았다. 민수는 늦은 밤 어머니가 주었던 1천만 원 수표를 보며 오열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너희가 내게 줬어야 할 존중의 값이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그 돈을 쓸 수 없었다. 그것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는 죄책감의 증거였다. 선영은 쉼터로 가는 길목에서 샀던 따뜻한 커피를 버렸다. 어머니가 준 편지 속의 한 문장이 그녀를 괴롭혔다. 너희는 가장 중요한 어머니라는 유산을 스스로 잃어버렸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가족이라는 뿌리를 잃었다. 숙자 여사의 장례식. 민수와 선영은 조용히 영정 앞에 섰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옆에는 숙자 여사의 뜻을 따라 재단의 일을 돕고 있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가 된 준수가 서 있었다. 이들이 어머니의 진정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다. 숙자 여사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중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시니어 세대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위대한 승리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 숙자 여사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